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로 블로그 입문하기 GPT 초급자 활용법 6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코드 플랫폼이란 걸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코딩 지식이 없어도 다양한 앱과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업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런 노코드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이크나 제피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사용법도 조금씩 다른데 그중 저희는 메이크라는 웹 서비스를 활용해서 노코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이크 플랫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메이크에 처음 로그인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가 나타납니다. 메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사용하고 싶은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설문조사는 메이크에서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구축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모듈에서는 퍼플렉시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아직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플렉시티를 메이크와 연결시키려면 API 서비스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API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플렉시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잔액을 충전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서 잔액을 충전하신 다음에 API 키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키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혹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 해당 서비스의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PI 키를 메이크와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API 키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시면 메이크와 퍼플렉시티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저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관련된 포스팅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입력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위치, 분위기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이유는 AI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롤 설정에서는 유저로 지정해줬습니다. 이건 AI에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맥스 토큰은 3000 정도로 설정했고요. 토큰이란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가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을 제한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은 소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듈로 툴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키워드 변수를 입력하는 모듈로 설정할 거예요. 지금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잠시 링크를 해제해 주시고 새로운 모듈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밸류에는 어떤 키워드든 넣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 일단 테스트용으로 강남 맛집이라는 임시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이 변수 자체의 값을 퍼플렉시티 키워드 부분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키워드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퍼플렉시티가 다른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오게 되겠죠.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이스 매니지 콘텐츠를 보시면 강남 맛집과 관련해서 상세한 정보를 퍼플렉시티가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맛집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맛집의 특징, 위치, 가격대, 분위기 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정보가 나와 있어요. 다음 모듈에서는 오픈AI의 GP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GPT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API 키가 필요한데요. API 키를 얻기 위해서는 오픈AI의 공식 사이트에 가셔서 API 섹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API 레퍼런스 옆에 있는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API 키를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네임 부분에는 키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Make Automation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개의 API 키를 관리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API 키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PT 모델 선택 및 설정이 있겠습니다. 모델 설정에서는 최신 모델일수록 성능은 좋지만 사용 요금이 더 나가요. 반대로 너무 낮은 버전의 모델을 선택하면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예산과 필요한 품질을 고려해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 설정에서는 어시스턴트로 설정했습니다. GPT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 위해서
어시스턴트로 설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GPT가 어떤 특성을 가진 GPT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너는 20년 경력의 전문 프롬프트 엔지니어하고 상위 1%의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설정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추가해서 사용자 메시지도 입력했습니다. 여기서는 GPT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담았어요. 펄플렉시티에서 가져온 정보를 참조해서 아래 프롬프트를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프롬프트 자체의 기본 구조는 바꾸면 안되고 뼈대는 유지하되 내용만 바꿔달라고 명확히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만들어둔 부산 1박 2일 코스를 프롬프트를 기본 템플릿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여행 관련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템플릿이죠. 맥스 토큰은 3600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있게 토큰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Show Advanced Setting 아래에 있는 토글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세밀한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이 중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네,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훨씬 편리해져요. 네, 제이슨 이그젬플 부분에 샘플 형식을 넣어놨는데 프롬프트는 이렇게 해달라는 형태로 프롬프트 추출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면 앞으로 결과가 제이슨으로 파싱되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나 부가적인 설명들은 제거되고 제이슨 형식으로만 깔끔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프롬프트가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활용한 블로그 글 작성용 프롬프트가 생성됐습니다. 제이슨 포맷으로 깔끔하게 추출되었고 프롬프트의 기본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만 키워드에 맞게 재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프롬프트가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클로드 API를 자동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클로드 API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API 키가 필요한데요. 엔트로픽 사이트에 가서 API 키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API 키 값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모델은 클로드 4 정도로 설정했는데요. 실제 블로그 본문을 생성하는 모듈이다 보니까 맥스 토큰은 5000 정도로 좀 더 넉넉하게 설정했습니다. 블로그 글은 보통 길이가 있어야 하니까요. 어시스턴트 설정에서는 너는 블로그 SEO를 마스터한 20년 경력의 블로거야 라고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준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실제 사람이 쓴 것 같은 자연스러운 글을 작성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AI가 일관되고 더 품질 높은 결과를 생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SEO 관련 중요한 설정을 추가했는데요. C링크나 다이아플러스 같은 AI 탐지 알고리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정보도 제공했어요. 본문 내용 부분에는 앞서 GPT에서 재구성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다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퍼플렉시티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GPT에서 프롬프트를 재구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클로드에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블로그 본문을 생성하는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네, 테스트로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봤는데 훌륭한 품질의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기초적인 블로그 자동화 플로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상태로는 그냥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초기 글들은 아무래도 딱딱하고 기계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플로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존 클로드 모델 앞쪽에 새로운 GPT 모듈을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GPT 모듈을 추가하는 이유는 GPT의 경우 제이슨 파싱 추출에 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형화된 데이터나 깔끔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GPT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도 GPT 4.1 모델로 설정을 했고요. 역할은 유저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GPT한테 어떤 작업을 시킬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GPT에게는 위에서 생성된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AI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그리고 독자가 읽기 어려워할 만한 불필요한 수치 정보나 어색한 문장들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개선 방안을 제이슨 형태로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점인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수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이슨 포맷도 앞서 설정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로 맞춰놨고요. 맥스 토큰 값은 충분한 분석 결과를 받기 위해서 좀 많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듈 위쪽에 이렇게 1 표시가 뜬다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GPT가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다른 GPT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PT 4.1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 GPT 모듈의 역할은 제목과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인데요. 위 본문을 읽고 본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제목과 태그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세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태그는 샵으로 구분해서 생성을 하고, 제목은 핵심 키워드가 맨 앞에 오도록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을 해달라.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적절한 길이의 제목으로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과 태그 모두 제이슨 형식으로 추출해 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왜 제이슨 형식을 고집하냐면 AI가 때때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성하겠습니다 같은 불필요한 응답을 섞어서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과정에서는 좀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이슨 형식으로 정확히 추출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리스폰스 포맷에서도 제이슨 오브젝트로 설정해 뒀고요.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달리아 다이닝이라는 키워드로 자동화를 돌려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달리아 다이닝에 대한 태그와 제목이 정말 깔끔하게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사항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본문 내용 역시 달리아 다이닝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고 읽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블로그에 바로 활용해도 될 만한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모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노션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노션 모듈을 설정해 뒀습니다. 노션 모듈 연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노션에서 make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자동화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션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연동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make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결을 해 놓으면 make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검색해서 해당 노션 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노션 연동 설정에서는 각 항목별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위치에 저장할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제목 부분이나 본문 내용, 태그 정보,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 토글로 좀 더 굵게 설정을 해놓고 그 밑에 파라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본문을 나누고 그 다음에 태그를 넣고 마지막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저장해서 정리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오스트리아 오로조라는 맛집 키워드를 입력해서 노션에 제대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노션 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제목이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로 기본 본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태그들도 정리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맨 아래에는 향후 개선해야 할 포인트들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노션에 자동으로 체계적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노션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클로드에서 원문 본문을 가져와서 개선 사항을 적용한 새로운 버전의 글을 생성해 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개선 사항이 반영된 클로드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Make API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AI들은 아무래도 실제 웹에서 직접 서비스되고 있는 AI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웹에서 서비스되는 AI를 한 번 더 거쳐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네이버 블로그든 워드프레스든 어떤 다른 블로그 플랫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자동화만으로 끝내는 것보다 마지막에 사람이 한 번 더 검토하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제 블로그 포스팅을 발행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맛집 관련 포스팅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 주제로 해볼게요. 장줄리앙 전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동화가 실행되는 동안 블로그 포스팅에 필요한 썸네일도 만들어 볼게요. 키워드로 장줄리안 전시라고 입력을 했고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둔 전시 관련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썸네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캔바를 활용해서 썸네일을 제작해 봤고요. 전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깔끔한 썸네일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캔바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제작하는 편이에요. 템플릿도 다양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블로그 썸네일 제작에 정말 유용합니다. 자, 썸네일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노션을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봤더니 본문이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줄리앙 전시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고 읽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클로드에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글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줄 거야. 이해했어? 라고 말을 입력했더니 이제 클로드가 이해했다고 답변을 해줬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개선 사항들을 클로드한테 구체적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줄리앙이라는 작가의 서울전시 2곳을 다녀온 후기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가 실시간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문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GPT한테 같은 글을 입력해서 검토를 요청했어요. 이것은 글을 더욱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특히 DDP 전시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PT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그대로 클로드한테 복사해서 붙여넣게 해줬어요. 그러면 클로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글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제가 DDP 전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니까 클로드가 먼저 DDP 전시에 대해서 웹 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참고해서 본문을 차근차근 생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본문이 완성됐으니까 모바일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해봤습니다. 한 줄에 25자 이상을 넘지 말아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글을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이 조금 긴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 주거나 인용구로 바꿔주는 이런 꾸미는 작업들만 나왔어요. 이런 마무리 작업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들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이아웃을 잘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선택해서 배치시킨 다음에 콜라주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사진들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레이아웃도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에 있는 태그들을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노션에 저장해둔 태그들을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데요. 여기서 퍼블릭 가상 관련 부분은 이번 포스팅과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관련성 있는 태그들만 선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형태소 분석 도구에 한번 돌려봤어요. 금치어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상업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태그들도 자동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바일 화면에서도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화면을 넘쳐서 어긋나는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블로그 글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포스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썸네일을 보니까 종이세상 전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본문에는 그러면 거기 전시에 대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한번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바에서 종이세상으로 되어 있던 썸네일을 그러면 거기로 간단하게 수정해 줬습니다. 이런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면 좋겠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로 다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습 과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크로 API 서비스를 연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직접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이크를 실제로 활용해서 블로그 작성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